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널널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참, 그때 저쪽에 앉아 계셨죠?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예. 자,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 이제 체질 약선을 열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하던 약선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뭐가 다른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질이라는 게 들어가요.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상 체질이 있어요. 사상 체질은 이제 태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 소음인 요렇게 해서 체질을 나누는데 저희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체질이에요. 그건 이제 사상이지 체질은 아니고 저희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뽑아서 이 사람한테 과연 이걸 먹여도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런 음식을 해놨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열성의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은 열이 치솟는 경우가 있고요. 열을 올려서 따뜻하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이 너무 치올라서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난 저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어릴 때부터 별로 잘 안 먹었었어요.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싫어요. 굳이 핑계를 대려니까 그 냄새가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그다지 맞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고기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맛있어서 잘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돼지고기를 먹을래, 소고기를 먹으려는 게 돼지고기를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맛없는 소고기보다는 별로 안 먹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게 맞는 음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하는 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푸드 스토리,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조선 왕조의 임금들의 식단입니다. 여기에 임금들이 먹었던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와 함께 이제 체질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약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약선이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약자가 우리가 양약자입니다. 즐거울 낙자에다가 위에 풀조자가 붙어가지고 양약자에다가 선물은 이게 우리 그 앞에 이게 육달을변 있죠. 그러니까 육달을변이 있는 그 글자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달월자로 나타나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에 쓰는 그런 이제 부수입니다. 거기다가 선물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어가지고 약선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약을 선물한다는 뜻이 약선이에요. 이걸 양생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쪽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좀 약선이라는 게 좀 더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약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체질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먹여주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질병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름도 이제 외우지도 못할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을 우리가 계속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이게 이제 원인이 뭘까는 모르고 증상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질병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으니까 이제 고혈압이 올라간다 해서 고혈압이 되고 뭐 이래 보면 부분에 막 그런 걸 붙여가지고 임파선인데 부으니까 임파선 뭐 염증이다 막 그렇게 되고 갑상선 염증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름을 붙이다 못해 그거 병을 찾은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막 만들어내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그게 따라가지고 약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약이 되는 거는 내 몸에 잘
들어가서 그게 좋은 역할을 했을 때 약이 되고 내 몸에 들어가도 별로 안 맞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배가 붕붕붕 불어나요. 배 속이 자꾸 가스가 채여요. 근데 그런 가스가 빠지면 좋은데 그 가스가 안 빠지고 배는 자꾸 불러오고 이러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제게는 독이 되더라 이런 거. 이게 저뿐만 아니고 그런 경험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은 어떤 약이든지 약을 물리치고 음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자. 이거 같이 좋은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건강 지킴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쭉 강의를 할 내용들은 잘못 알고 있는 보양식 바로 알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양식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같이 대표적으로 뱀을 이래 뱀탕 구워 먹는 그것도 보양식이죠. 그건 진짜 보양식입니다. 양자가 이제 햇빛 양자 이래가지고 완전 그 양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럼 녹용 있죠, 녹용. 그것도 보양이에요. 예, 녹용을 넣어가지고 이제 용 있죠, 용을 넣어가지고 고아서 만든 음식이 그것도 보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보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보양과 음이 있어요. 그 음량이 있죠. 그래서 보양, 보음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보면은 여름에 양기가 치솟아서 올라오는데 계속 보양식을 먹고 있거든요. 이열치열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열치열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열치열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차고 여름에 이제 막 열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열을 빼주기 위해서 양기가 치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닭 있죠. 닭이 양기가 굉장히 이제 양의 음식이에요.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삼계탕 하면 뭐였죠? 마늘 넣고 그리고 인삼 넣고 막 이래가 구워가지고 그러면 그게 양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걸 갖다가 잘 먹으면 보양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피곤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초의 능력. 요즘은 이제 왜 약순이 유행이냐 하면은 다음번에 이제 보양이라든지 그리고 약초라든지 이런 걸 간간히 제가 시간 중에 항상 끼워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약초라는 것이 다 성격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첫째는 한 가지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색깔이 있고 한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물을 마셔도 보리차 마시죠. 보리차가 시원할까요? 뜨거울까요? 보리가 차죠, 그죠? 예, 차한 식품이에요. 이게 차한 식품인데 그걸 우리가 여름에 몸이 더울 때 시원한 걸 먹어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리차 데워 먹는다 해가지고 몸에 뜨겁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도 알고 보면 하나의 약초가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 구분을 하게 되면 그걸 본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본초라는 거는 모든 동물, 식물, 광물 다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유황 아세요? 유황도 본초에 들어가요. 유황도 법제를 해서 먹으면 굉장히 양기를 올리는 약이 되고, 자석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남철 이렇게 탁 붙이는 자석도 약이에요. 그것도 법제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석을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자석이 굉장히 찬 그 응기를 만들어내는 또 식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기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양을 하고 싶으면은 보양을 해줘야 되는 거 주된 음식을 찾아서 넣고, 너무 보양이 심하면은 그 보양의 기운을 조금 약화시켜주고 그 약초에 들어가 있는 그 독성을 제독해주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 어디가 안 좋아서 아니면 어디를 좋게 만들려고 먹는데 하면 그쪽으로 확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분신자사라 그래요. 그걸 이제 방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음식에도 들어가고 약 처방에도 들어가지만 저희는 이제 음식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다고 그랬죠. 태어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 있다. 그래 되면은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있는데 사실 거기서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름에 태어나서 몸에 화기, 열기가 많은 사람은 그걸 먹을 때 땀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에 열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 먹으면서도.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삼계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거냐. 자, 삼계탕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만약에 오리가 있다. 그러면 닭은 양기를 가지고 있고 오리는 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리탕을 먹어야 돼요. 오리탕을 먹어서 이제 치워서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태어났고 여름인데 닭을 먹는 것보다는 여름인데 오리를 먹어서 시원하게 해서 신수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난 자기의 특유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식재료가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뜨거울까요? 찰까요? 생각해 보면은 열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기운이 있어요. 열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좀 차요. 차고 냉해요.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이제 뭐 깎아 놓으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기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삼을 넣느냐 인삼을 넣느냐 그에 따라서 완전 음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쌀하고 또 보리하고 틀려요. 그리고 이제 조하고 조 있죠. 조가 찬식품이에요. 찬식품인데 또 이제 그 조하고 또 검은 쌀 있죠. 그것도 또 찬식품이에요. 쌀은 뜨거운 쪽으로 들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음식에 그런 기운이 다 뜨거우냐 차냐 서늘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시원한 게 좋을까요? 뜨거운 게 좋을까요? 시원한 게 좋겠죠. 그런 사람한테 뜨거운 걸 먹으면 독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냉한데 차갑고 냉한데 그 사람한테 계속 무를 먹인다든지 오리를 먹인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인다든지 차지죠. 그래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 체질적으로 선조적으로 태어날 때 뜨거운 사람한테는 시원한 걸 줘야 되고 차가운 사람한테는 따뜻한 걸 먹여야 몸의 균형이 일어나요. 이게 오장육부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음식의 맛과 색과 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의 색과 한 가지의 맛과 한 가지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각각이 자기 그 음식이나 그리고 약초나 이런 기운이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무작위로 섞어버리면은 그게 퓨전이에요. 퓨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본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짬뽕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개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왜 개죽이냐? 개한테는 그런 거 줘도 되냐 이런데 너무 섞어버리니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먹던 거 밥 먹던 거 남겨가지고 전부 다 섞어가지고 줘버리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행의 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일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목은 어떤 것이냐, 화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은 화라는 것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 장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걸 좋아하는 장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귀경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간다,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경락 들어보셨나요? 경락. 사람 몸에는 12개 12경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경이라는 건 큰 강을 말하고 락이라는 거는 색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부터 동맥혈까지 쭉 있으면서 이제 온 몸을 돌리기 위한 기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락 색감과 큰 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게 어디로 이렇게 간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간의 기운을 찾아서 간의 기운을 찾아서 이게 간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강식과 질병식 컨디션에 따른 식욕이다. 이게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 아프다 이럴 때 먹는 거 하고 나는 지금 건강한데 바로 찾아 먹어야 됐다 이렇게 먹는 거 하고 다르다는 거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도 열감기가 있고 그리고 찬감기가 있어요. 열감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증이 달라요. 어떻게 열감기에 걸리면 탁해요.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콧물이 진해요. 그리고 콧물이 탁하고 침을 뱉으면 가래를 뱉게 되면 그게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소변을 하면은 진하게 나와요. 이게 열감기고요. 그리고 이제 한이 침범해서 감기는 콧물이 나오면 굉장히 맑아요. 맑고 그리고 가래를 뱉으면 그것도 맑아요. 그래서 별로 덜 끈적해요. 그러니까 소변을 하게 되면은 맑은 소변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이 침범한 사람하고 열이 침범한 사람하고 음식이 같아야 되나요? 아니죠.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한이 침범했을 때는 그 한기를 몰아내는 걸 먹어야 되고 열이 침범했을 때 열을 몰아내는 걸 먹어야지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서로 이제 먹는 음식이 이제 건강했을 때 질병이 될 때.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는 우리가 막 병이 들었을 때 먹는 음식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식은 어떤 식으로 찾아 먹어야 되냐. 그리고 체질과 내 몸에 맞는 식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이 그 사람에 맞는 음식이다라는 것까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건강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란 게 서서히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음식도 내 몸에 안 맞는 걸 계속 먹게 되면은 그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요인이 되고 내 몸이 좋은 걸 계속 먹게 되면 좋은 컨디션이 유지되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게 맞는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제 할 것은 왕들의 수락관 음식 을 보면서 체질 맞춤 약선 요리를 이제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남편과 아이를 가족을 위한 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음식은 2대 정종임금 조선 왕조의 1대는 태종이었고요. 태조 이성계였고 이제 2대 태조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정종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먹었던 걸 갖다가 이제 뽑아낸 겁니다. 정종 임금은 1357년에 태어나가지고 1419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위 기간이 1399년부터 1400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을 임금했습니까? 보니까 임금으로 되기도 어려운데 꼴랑 2년밖에 못했어요. 왜 2년밖에 못했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제 정종 임금이 어떻게 해서 정종 임금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냐면 1차 왕자의 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원 아시죠? 태종 이방원하고 이제 그 왕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막내 이방석이를 좀 이게 살해했어요. 왜냐하면 세자를 갖다가 맨 막내동에 공이 있는 형들한테 안 주고 맨 막내동에 그도 이제 그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 방석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 난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삐껴가지고 왕자리 물려줘버렸어요. 그때 물려줬을 때 정종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함흥으로 갔어요. 함흥으로 가가지고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데 이제 왕자들이 잘못했다고 잘못할 짓을 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사를 보냈어요. 아버님 오십시오. 상왕께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니네들이 내 자식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차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가면 안 온다는 뜻으로 함흥차사가 생겼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1차 왕자 난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자,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누가 주가 되어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탈환했겠습니까? 정종이었겠습니까? 이방원이었겠습니까? 이방원이었겠죠. 그래 놓으니까 가시방석이에요. 이제 가시방석이고 2차 왕자의 난은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금승대군이라든지 또 이제 그 동생들이 또 난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시끄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동생들, 나머지 또 몇 명의 동생들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요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저 욕심 많은 동생을 놔놓고 얘가 여기 앉아있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을 세대로 책봉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방원아 네가 다 해라 해가지고 물려주고 지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2년 임금하고 그 뒤에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19년을 장장하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왕의 자리까지 다 내어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정종이 늘 피곤하고 피로가 심하고 신체의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늘 아프다 이런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자나깨나 걱정인 거예요. 네, 걱정스럽고 이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어느 날 또 저 방언이가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편할 날이 없겠죠.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낮에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 격구라는 겁니다. 격구가 뭐냐 하면은 작은 공을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작대기를 가지고 치면서 꼬린시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격구를 했는데, 그래 너무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심한 격구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나는 원래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도 무사를 하던 거라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격구라도 해가지고 내가 몸을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근히 그 왕위를 2년 동안 이제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1400년까지 하고 2년도 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안 된 왕이죠. 자, 그때 이제 기력을 끌어올리는 걸 이제 먹였는데, 그게 이제 대추가 주된 음식이 되어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대추채 쇠고기 말이, 그러니까 왜 이제 대추채 쇠고기를 하느냐, 대추와 돼지고기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건 이제 여기서 대추, 과일채, 밀삼하고 두 개가 들어가는데, 대추채 쇠고기 말이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레시피 그거 보시죠. 자, 쇠고기 200g, 밤 5개, 대추, 이건 4인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추 10개, 깻잎 10장, 그리고 소금, 후추 작은 술,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참기름 1큰술, 청주 1큰술, 간장 2큰술, 깨소금 약간. 여기 앞에 여기 저 비디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요 재료가 이제 재료의 중에서 저기 보면은 이제 소고기가 있죠, 그죠? 저거 편으로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은 겁니다. 아주 얇게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저걸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말아서 구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쇠고기가 온성입니다. 온성이니까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차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정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년월일을 뽑으려니까 굉장히 그걸 다 뽑아내요. 그 조선 왕조의 정종,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이방원은 찾기가 쉬웠는데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그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간이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쇠고기를 먹게 되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온성이에요. 그리고 단맛이 있고, 그리고 이건 어디로나 비장과 그리고 위경, 이게 비경 위경이라는 거는 비장과 위를 좀 그쪽으로 가는 길과 그 두 가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비위에 습이 차거나 비위가
이제 뭐 습 탄다는 거는 물기가 많은 그런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소화가 굉장히 안 돼요. 그냥 먹는 게 제대로 이렇게 믹스가 잘 안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여기 안에 뭔가 찬 것 같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밤은 달고 약간 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달고 이게 원래 짠맛은 그 수의 기질을 가져 있지만 단맛은 토의 기질을 가져 있어요. 근데 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달다 이러면서 위로 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열성을 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붉죠, 그죠? 그래서 밤이 몸이 찬 사람이 밤을 많이 고아 먹는 거가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경으로 들어가고 신장경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리고 대추는 따뜻하면서 굉장히 달아요. 대추가 처음에 새파랗지만 나중에 그걸 이게 말리고 보면 저희 집 이게 마당 앞에 대추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해 대추가 굉장히 많이 열려가지고 엄청 많이 따놨어요. 그걸 이제 막 그 밥 할 때 막 썰어가 엮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비경, 유경, 심장경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깻잎 따뜻하고 맵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매운맛 그리고 단맛 이런 거는 좀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주고 열성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짜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좀 수렴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습이 많으면은 수렴을 해야 될까요? 발산을 해야 될까요? 습이 많으면은 습을 빼내줘야 되겠죠. 그게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발산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보니까는 발산이 많습니까? 수렴 거두가지고 모으는 게 많습니까? 보니까 발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고 온성 그리고 또 달고 맵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아니고 여기에 저기 보이죠? 깻잎하고요. 깻잎이 좀 매운맛이 있어요. 그리고 쇠고기하고 여기 중간에 그걸 했습니다. 저기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추하고 이렇게 이제 썰어서 재료를 준비하시고 요거는 네 분이 이제 뭐 200g 하면은 더 먹고 싶다 하면은 더 많이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사람 먹을 양이 이게 200g이니까 한 사람은 몇 g씩 먹습니까? 50g을 먹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체격이나 그럼 50g을 먹어서 얼만큼 열을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쇠고기는 얇게 썰고 그 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이제 이렇게 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스는 조금 전에 소스 재료 있죠. 그걸 가지고 전부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과 대추는 채 썰어 놓습니다. 사실 대추 밤 채 쓰는 거는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시면 되니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대추 씨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소고기를 이제 이렇게 익혀줍니다. 약간 이게 제가 보니까요, 많이 익혀버리면은 안 돼요. 말아서 이게 약간 익혀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게 다시 말아가 한 번 더 익혀가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르르 말려버리면 이게 많은 게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깻잎도 생으로 먹어도 되고 대추나 밤 생으로 다 먹어도 되죠, 그죠? 그러면 고기만 익으면 돼요. 쇠고기는 살짝만 익히면 되잖아요. 살짝 불에 딱 올렸다가 또르륵 말아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이제 감아가지고요. 여기 그건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파나 이런 걸 가지고 살짝 감아가지고 한 번 더 살짝 익히면은 더 이제 맛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저건 다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게 이제 대고기.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누가 먹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어야 되냐 하면은 요거는 정말 요거가 몸에 잘 받는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따져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입동에 태어나고 그리고 입동 그리고
대설, 그리고 소한, 요렇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력으로 따지는 것보다 절기로 따졌을 때 그때 들어간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좋은 거는 봄에 태어난 사람이 이거 좋아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봄물이 이르면 음력으로 1월, 2월, 3일이 봄이 됩니다. 양력으로는 2월 4일쯤 들어가요. 그러면 양력으로 2월 4일 되면 따뜻해요? 춥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봄이 시작되는데 하늘에 있는 기운이 땅속으로 쓸면서 밑에서는 막 양기의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삭들이 이제 발현이 되도록, 삭들이 나오도록 땅에서 막 데우는 작용을 하는데 그 땅 속에 숨어 있던 그 한기 있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차가운 기운을 바깥으로 품어냅니다. 품어내다 보니까는 2월은 어떻습니까? 추워요. 그죠? 2월이 춥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는 땅은 따뜻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까지 춥고 4월 달은 이제 막 바꾸어요. 왜 그러냐면은 땅에 숨어 있던 거를 전부 다 열을 위로 끌어올리니까 찬 거하고 던 거하고 믹스가 되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환절기라고 해요. 환절기면서 변화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게 변화의 시기가 돼요. 그때 되면 막 이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아프고 적응 잘하는 사람은 좀 넘어가요.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봄 임묘월에 태어난 사람 몸이 차갑겠죠. 그래서 이제 입춘에 태어났다, 청명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또 경칩에 태어났다. 입춘, 경칩, 청명 이럴 때 태어나면은 몸이 조금 차가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맞다 이래 돼요. 나머지 사람들 이거 먹게 되면은 뜨거워져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거 말고 소고기를 가지고 막 이제 샤브샤브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열성이 높은 약조를 넣어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2번 딱 먹고 났는데 손을 딱 떼더라고요. 어머니 생일날 아주 귀하게 샤브샤브를 했는데 그것도 있죠. 소고기 그 한우 1등급 그 1등급 1 플러스 2개 붙은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11,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잔뜩 사가더니 어머니 안 드신대요. 그게 굉장히 섭섭하지만은 엄마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들이 준비한 게 회거든요. 횟감을 막 감성돔이라든지 막 이런 걸 준비했었어요. 오징어하고 막 이제 오징어는 해축에 부산 사람 잘 안 였죠. 하지만은 그 오징어하고 감성돔하고 회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했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걸로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샤브샤브 너가 다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 안 드시고 저희들은 이제 그 샤브샤브 먹고 어머니는 해 드시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 돼가나요? 지금 혼자서 굉장히 바쁘셔요. 그래서 이 대지수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강의를 다 듣고 또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추, 과일, 채, 밀쌈입니다. 밀쌈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밀가루 종류 이런 게 되겠습니다. 대추 5알, 그리고 사과 1개, 미나리 50g, 밀가루 1과 2분의 1컵, 그리고 정향가루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 정향가루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정향가루는 어디 파냐? 정향가루는 이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식용유 적당량 하고요. 레몬 소스, 레몬도 그러니까 신맛이 있는 그런 거죠. 그 신맛이 있는 건 좀 수렴하는 건데 이제 좀 깔끔하게 해주려고 레몬 소스를 쓰는데 레몬 소스 꼭 안 해도 돼요. 조금 이렇게 초장 같은 걸 만들어 드시는데 초를 좀 작게 넣고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또 그거 안 하고 그 간장 소스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사과는 차고 달고 시다 이렇게 좀 차한 성분에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로 사과를 먹어보면은 감기 걸렸을 때 사과 먹지 마라 그러죠. 왜 먹지 마라 그럴까요? 예, 감기가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열감기 걸렸는데 열을 내버리면 열이 치어 올라오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데 여기 이제 본처를 찾아보니까 좀 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가 좀
이게 바깥이 밝았고 이래서 좀 따뜻하다고 여겨지는데 요걸 갖다가 저는 이제 좀 더 한번 사과를 연구해봐야 될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달고 시고 그리고 이제 위경, 폐경, 비경, 심장경 이래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나리. 미나리는 차입니다. 차지만은 달고 맵습니다, 미나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운 거는 좀 이렇게 열을 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추처럼요. 고추는 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열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고추 많이 드시면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폐경, 간경, 방광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밀가루가 찰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밀 아시죠? 통밀 같은 경우는 좀 차요. 근데 여러분들 밀가루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박력분 있고 중력분 있고 강력분 있죠. 그러면은 박력분보다는 강력분이 더 뜨겁고, 근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있는데 박력분보다는 중력분이 더 뜨겁고 중력분보다는 강력분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운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밀이다 이러면은 이제 좀 찬 성분이 있겠지만 강력분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뜨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차고 달 수도 있고 따뜻하고 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좀 다르고요. 자, 기경은 심장경, 비경, 신장경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정향가루 남은 거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정향가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로 막 이런 거는 색깔 좋게 하기 위해서 녹차를 쓰고 그냥 섞어버려가지고 녹차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정향은 굉장히 향이 좀 진해요. 여기 한번 여기 보시고 살짝 맛도 한번 보세요. 좀 여기에 좀 매운맛이 나는데 향은 참 좋아요. 향이고 좀 약간 그거 같은 거, 계피 같은 그런 맛도 나죠. 계피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은 드셔도 돼요. 몸이 찬 사람은 드시면, 상하신 드시면 안 되고 몸이 좀 찬 사람은 드셔도 그런 거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비경, 유경, 신장경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재료가 이렇습니다. 미나리 있고 그 다음에 대추 있고, 그다음에 밀가루하고 정향가루 하고요. 그리고 사과 채 썰은 거 하고요. 여기 넘어가 버렸는데 사과 채 썰은 거하고 쭉 이렇게 있어요. 재료는 이제 요 중간에 요거는 정향가루가 아니고 이제 다른 가루인데요. 여러분들은 정향가루 따뜻하게 여기 보면 미나리가 좀 차거든요. 찬데 매운맛이 있고요. 그런 걸 다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정향가루까지 여기 넣어버리면은 전체가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겨울에 드시면은 참 좋아요. 금방 대추 소고기 마리도 그렇고요. 자, 대추 씨 빼고 썰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껍질을 갈아서 채 썰어가지고 설탕에, 왜 설탕이 좋으냐면은 그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탕에 약간 재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나리는 씻어서 채 썰고, 밀가루에 정향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밀전병 하는 그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만 떠가지고 이렇게 그 후라이팬에 약간 달구어가지고 너무 뜨겁게 달구면 그 애들이 이렇게 막 이래 옹글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팬에 기름 두르고 기름을 댈 수 있으면 작게 쓰셔야 돼요. 밀전병 같은 걸 할 때 그 기름을 많이 쓰면 번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게 쓰고, 요즘은 또 이렇게 보니까 물에 담궈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월남쌈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건데, 이제 고유의 그 식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전병 거기 만들어낸 데다가 사과, 대추, 미나리를 넣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미나리를 이렇게 꼭 묶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사실 어렵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여기 이런 음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다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걸 만드는 건 다 되는데 야 우리 오늘 식구 쫙 모여가지고 대추 소고기 말이 먹자 내지는 대추 과일 채밀삼 먹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손님 대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체질이 뭔가를 알아서 이걸 해주면은 굉장한 대접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건 당신 몸에 어디가 좋으냐 이런 걸 여기 보면은 규경한다는 게 있죠. 심장에 좋고 신장에 좋고 비장에 좋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식들은 어디에 되니까 위가 습하면서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소고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고기가 안 맞는 사람한테는 잘 안 맞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체질이 어떤 건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가족의 체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체질을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만드는 그 과정을 같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뭐. 체질이 예. 그러면 태어난 그 계절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보통 사상체질하고 같이 정하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상체질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상체질에 맞추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일을 딱 뽑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구분이 딱 돼버려요. 구분이 되고 음양이 구분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여름이 뜨겁습니까? 여름이 시원합니까? 춥습니까? 여름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그 사람이 열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의 천지의 기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딱 태어나면서 천지로 봤을 때 이제 생년월일을 딱 봤을 때 이제 글자들이 기운이 나오거든요. 근데 뜨거운 게 여름에 주위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열이 몸을 막 이게 몸속에서 열이 치고 나오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생긴 게 유전자적으로 인해 가지고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소음이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소음이는 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명을 보니까 뭐가 되냐, 양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긴 걸 보고 먹여야 되겠습니까? 태어난 기질을 보고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체형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유전자로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계절 영향력도 있고 이러는데 뭐 성격도 다 봐야 되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생일을 보면은 그 기운이 오행의 분포도가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질병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위장이 아파요. 위장이 아픈데 이 사람이 왜 위장이 아픈가 그런 게 분류가 딱 돼버린다는 거죠. 습해서 안 좋은 건지 그 신경을 많이 쓴 건지 이런 거. 관절이 아파요. 이런 것도 피가 모자라는지 기력이 딸려서 관절이 아픈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라면 좀 복잡할 거니까 우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체질을 알고 평소에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구분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요 강의는 여기 마치고요. 음식 하는 걸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우리 먹을 거 우리가 한번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세요.